유찰만 10여 차례 경매시장 빌라 포비아 심화. 네. 빌라가 인기 없다. 네네,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후렌TV에서 저는 이거는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라를 이제 계속 그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빌라 계속 반대했고 후렌TV에서도 빌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굉장히 빌라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빌라를 이제 투자로 저도 가끔 물어봐요. 빌라를 뭐 자식들 명의로 하나 사주고 싶다. 근데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돈이 빌라라는 게 뭐 10년, 20년 바라보서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거예요. 빌라는 팔고 싶은데 못 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돈이 뭐 10년, 20년 묶여버리면 진짜 이게 안 되고 또 이게 주택수로 잡히다 보니까 뭐 청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불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맞고 경매시장에서도 지금 낙찰가가 훨씬 더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거고 다만 뭐 어느 정도 호재가 있는 지역에 빌라가 돼서 이게 만약에 개발이 돼서 뭐 아파트로 들어서고 하면 괜찮긴 한데 사실 그런 데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 초보자분들은 절대 빌라를 하지 마셔라. 경매해도 낙찰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팔리지 않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묶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빌라를 좀 가져왔습니다. 빌라파리들은 요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도 안 쳐다볼 때가 기회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그건 역발상이라는 그런 전략 측면에서 맞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빌라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신통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모아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무산된 데도 되게 많아요. 했다가 무산된 데. 근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고 빌라 하시거나 빌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자신 명의로 10년 이렇게 묵혀둔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그냥 뭐 진짜 우량 주식을 사시거나 그냥 뭐 진짜 뭐 아파트를 사주시는 게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식시장을 좀 검토하는 이유가 주식시장은 항상 그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보다 약간 선행해서 하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좋았죠. 지금 뭐 거의 뭐 많이 회복을 했고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수출도 살짝 걱정했었는데 수출도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 또 무역 수지도 좀 개선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환율 지표 봤는데 환율도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나는 힘든데. 주식은 왜 오르지? 부동산은 오르지? 의아하실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투자성 상품은 약간 선행지표, 경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올 하반기부터 이제 좀 경기가 좀 실제로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에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이 안 오르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요 지표를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부동산이 떨어졌던 이유가 높은 금리, 고금리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상한이 정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이제 부담이 좀 덜한 거고 실제로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막혔었는데 이런 부분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경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탠스를 아직도 유지하는 방향이고 이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기 기대감, 회복된 기대감이 있고 그게 지금 주식에 선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좀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금리도 생각보다 이렇게 동결이나 이제 동결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금리 때문에 인한 부동산 하락은 좀 힘들어 보인다. 외국인, 기관, 개인 했을 때 사실 수익률이 가장 좁은 건 외국인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선진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력이라든가 이제 사실 국내 이제 시장을 외국인은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따라잡기라는 그런 투자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따라하는 것만 사도 손해 안 본다 이런 투자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이만큼 산다고 하는 의미는 루블님 감사합니다. 루블님. 그래서 외국인 루블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루블님.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의미는 이제 굉장히 그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전망을 밝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밝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도 좀 가져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이 정말 암울했는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고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금리도 좀 많이 좀 인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람들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좀 물론 장기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옛날에 했던 거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또 우크라이나가 또 최근에 이제 선전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반격 지금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선전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명분이 없는 전쟁은 승리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마 후레인TV에서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명분 없는 전쟁을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죠. 한번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또 지켜보고 또 만나들이나 또 보고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세수 감소가 왜 되냐고 제가 봤더니 거래가 없으니까 양도세가 많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 감소가 되는 건데 이거는 세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되는데 지금 양도세는 일반 세율로 됐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 아직도 70% 60%의 고율의 세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도 좀 원활하게 시키기 위하고 또 양도세 세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분양권 양도세 세율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종부세를 올려서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전가를 못 시켜요. 근데 이제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보유세를 올리면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보유세는 좀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틀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방향이 스탠스가 많은데 지금 당장 이렇게 시도하기에는 지금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종부세를 올리게 되면은 반드시 그게 임차인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세 지금 당장 올리면 안 되고요. 다만 물량이 많이 터졌을 때,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올려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맞는 전략이라고 봐요. 하지만 현재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 올리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다만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완화도 지금 왜 안 되냐고요.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연말까지 12월 21일 이후부터 다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법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취득세 완화 8% 12% 절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 절반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일반 세율로 갔었어야 돼요. 원위치. 네, 그냥 원위치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어쨌든 양보해서 그러면 절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빨리 해줘야지. 그러면 그거 생각해서 거래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그걸 보시고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를 좀 줄여서 좀 세수 확보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견해고 이거를 종부세를 올려서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량이 많이 부족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임차인한테 세수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전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네네. 있고 분위기도 지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좀 온기가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세수가 적다고 네네. 풀 것 같진 않지 네. 않을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종부세를 올릴까 거래세를 올릴까 지금 그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기사 봤을 때. 근데 제 생각은 빨리 거래세 풀어라. 그게 오히려 세수 증가에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부업 소득 때문에 종소세와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법인은 안 해봐서 결국 새로운 현금 흐름을 계획할 때는 법인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글쎄, 저도 이제 법인 투자를 저도 개인적으로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그렇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법인 투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법인 돈을 마음대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저는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 뺀 자금을 세금을 좀 내더라도 그 돈을 바로 또 투자 자산에 돌려요. 근데 이게 투자 자산에 돌리다 보니까 이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에 만약 수익이 만약에 1억이 났다. 그러면 법인에 있으면 그냥 법인 통장에 넣어놔야 되는 거고 빼려면 또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1억을 저는 세금을 그냥 내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2년 있다가 3억이 만약에 3억 정도 올라줬다. 그럼 이것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는 또 일반 세율로 또 세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법인세를 안 내고 개인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물론 그때는 돈은 좀 더 내지만 그래도 이게 올라주면은 양도소득세랑 개인소득세를 내는 게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럼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매출이 커지고 하면은 또 이제 법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와이프가 또 회계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비 처리 이런 거 되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게끔 이제 절세할 수 있게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부담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대표님 지금 되게 사업이 네네.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건물주 마블도 개인 사업자. 맞아요. 근데 건물주 마블은 이제 조만간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 개인 사업자예요. 네. 솔트앤스낵 솔트앤스낵도 것도. 솔트앤스낵은 그 삼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그 직영점이에요. 그러니까 제 명의로 한 건 아니고 회사 직영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배당 받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그럼 미금 아니 여기 미금은 이제 제 명의로 하는 거죠. 이번에 개인으로 하는 거죠. 이제 사업자 내고 다 개인이네요. 네네 사업자 내고 하는 거죠. 다 개인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또 미래일다 이 회사도 개인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배당, 그다음에 직원 월급으로 가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소득을 많이 잡히는 거죠. 소득세 내더라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이제 그렇죠. 그것도 관건이죠. 내는 네. 거냐 이제 그렇죠. 약간 그 전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인 점포. 쉽지 않은 영역인데 이거 잘 하고 계신가 봐요. 법인을 고민할 정도면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 실제로 저희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 무인 점포를 하시는데 그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나, 2개 하고 있는데 하나 더 늘린다고. 그렇게 해서 무인 점포에서 커피숍 무인 점포인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대요. 그래서 초창기 때 자기가 했는데 그쪽으로 더 늘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무인 점포가 사실 무인 점포는 아니에요.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무인. 그러니까 말이 무인 점포지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인 점포하면 관리 안 하고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이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직업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일반 직장인들이 무인 점포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웃긴다. 경비 처리하는 여자는 어떻게 만나나요? 네. 학원 다니시면 돼요. 영어학원 다니다가 영어학원 다녀서 만났기 때문에. 회화학원입니까? 네, 회화학원 다녀서 만났기 때문에. 왜 회화학원을 다니신 거죠? 그냥 영어 좀 해보고 싶어서. 아니 뭐 해외 여행 목적이라든지 뭐 아니 그냥 제가 원래 대학생 때 약간 무역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무역.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들 만나서 뭐 이렇게 무역하고. 근데 저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무역회사 갔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저. 미생. 근데 이제 무역회사 했는데 근데 영어를 제 아무리 국내에서 배워도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 한계를 느껴서 이제 영어는 이제 하다가 좀 접고 무역회사는 좀 접었는데, 왜냐면 외국에서 1, 2년 살다 온 사람이랑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하는 거랑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경쟁 우위가 없다고 판단해서 접었죠. 배우다가. 같은 반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회화하다가 이제 만난 거죠. 회화하다가. 뭐 같은 스터디라든지. 뭐. 네, 같은 스터디. 예. 여자친구 와이프. 이게 저한테 네네네. 필요한 정보입니다. 네네. 법인이고 시장 전망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네. 어떤 이제 모임 같은 거를 주선해서 만나면, 그러니까 관심사라든가 아니면 취미 그런 거, 아니면 영어 학원이라도 영어 학원 친해지기 좋은 게 회화하면서 또 친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마주보고 회화하면서 또 영어로 뭐 얘기하면서 그게 하면서 또 친해지는 거죠, 뭐. 그런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회사를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결혼하셔야 되니까 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런 영어 학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런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거는 와인 모임 이런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많이 나가고. 와인. 저도 술은 안 네, 술도 안. 그런 데는 또 돈도 많이 나가고, 또 물론 이제 그 잘 되신 분들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만, 또 그 뭐랄까 약간 좀 이렇게 과시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공부 쪽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취미 활동 뭐 없으세요? 저는 약간 그런 로망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교보문고에서 만나는 거. 좋다. 이렇게 책 찾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그러면 독서 모임 해야죠. 독서 모임. 독서 모임. 그러니까 서점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서점에서 말 걸면은 미친놈 취급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미친놈 취급하니까 스터디 모임에서 독서 모임에서 해야죠. 현실적으로.